이제 미국 비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좀 더 어렵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예상 못한 당황스러운 이민 정책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나쁘기만 할까요?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정권까지 다 겪어본 이민 변호사가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상 이민 정책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민국 디렉터는 친이민 성향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업무를 지향합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의 이민국 디렉터들은 한 명은 가족 초청 이민의 폐지를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은 이민자들을 쥐새끼라고 표현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수행하는 룰들을 이민국에 심어놨어요. 가장 크게 뉴스가 됐던 건 바로 공적 부조. 미국 내에서 미국인의 세금으로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놓은 조항이죠. 저도 한동안 이 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서류마다 I-944, 장장 18장짜리 이민국 폼과 증빙 서류를 다 준비해야만 했어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친이민 성향의 디렉터가 다시 반이민 성향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시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민국 기관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최근에 이민국 인터뷰에 가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민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동행을 해보면 이민국이 아니고 마치 형사법 취조실에서 변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싸늘한 냉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에는 때때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항상 마쳤어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예전처럼 이민국 심사관의 질문과 의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전통적으로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던 결혼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영주권에도 인터뷰를 스킵하고 있어요. 웬만한 케이스는 인터뷰 없이 서류로만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나 트럼프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이 대면 인터뷰 다시 부활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민국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을 잡아내겠다로 변하기 때문에 인터뷰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민국 대면 인터뷰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서류를 처리하는 프로세싱 타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영주권 승인이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만큼 이민자의 숫자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지문을 이민국 센터에서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지문은 이민국에서 백그라운드 체크에 사용하게 돼요. 또 영주권, 시민권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이 지문을 다 찍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민국은 예전에 찍었던 지문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 변경 신청자들은 이제 아예 지문을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채취된 지문을 재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서류 처리 기간이 줄고 신청자들의 번거로움도 덜게 된 거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지문을 항상 찍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트럼프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급행 신청이라고 불리는 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15일 안에 결과를 내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막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모든 서류의 처리는 굉장히 늦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급행 신청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이민국은 세금이 아니라 접수비로 움직이는 곳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민국에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리니까 이민국의 모든 오퍼레이션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민국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권의 이민국은 이 급행 신청을 받는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어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미 있던 것도 못 쓰게 했는데 새로 생긴 건 어쩌면 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F1 비자로 OPT를 신청하려는 학생들,
이미 미국 내에 입국해 있는데 F1 신분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H1B 비자, 스폰서와 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겠죠. 미국인을 먼저 고용해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잠재적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일의 속도를 조절해서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국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고 접수비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원래 이 접수비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바이든 정권에서도 오른 적이 있어요. 대신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면 50불씩 차감해주는 새로운 시스템도 생겼어요.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이러한 할인도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민국 접수비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죠. 트럼프 정권 아래의 유학생들, 굉장히 많은 제한적인 정책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F1 비자 신분은 내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바로 I-20라는 서류죠. 이 I-20에 적힌 기간이 남아있는 한 나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 비자 체류 신분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I-94에 적히지 않고 Duration of Status가 찍히게 돼요. 이 I-20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 즉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단 미국에 입국을 한 다음에 F1 비자로 바꾼 후 내가 Duration of Status를 얻고 I-20만 받아서 학교에 가는 것처럼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권은 이 Duration of Status를 없애자라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룰이 결국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어요. 이 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제한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 F1 OPT와 CPT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CPT 같은 경우 H1B 추첨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Day 1 CPT 학교에 많이들 등록을 하게 돼요. OPT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일은 하고 싶은데 H1B 추첨에 떨어졌으니까 H1B를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CPT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들에 굉장히 많은 딴지를 걸었었어요. 또한 이 H1B 때문에 미국에서 자국민들이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H1B 추첨에 뽑혔을지라도 H1B 서류 자체를 승인해주지 않는 사례도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실제로 트럼프 정권 때는 이 H1B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는 이 H1B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 자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나올 만한 케이스여도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는 그냥 승인해주는 결과가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이민국은 다시 이러한 제재의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처럼 이렇게 초고속으로 승인되는 케이스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H1B는 실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바이든 정권 때는 이 실사가 굉장히 줄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실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이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자 없이 불법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앞으로 이민국에서 이 이민 베네핏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이런 구제 법안, 다카나 PIP 같은 것들, 이런 구제 법안이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미 다들 받고 있는 이 다카인데 이 다카 수혜자들은 항상 인질처럼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카 수혜자들은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물색해야 돼요. 또한 바이든 정권 아래에 이미 실시되려고 했다가 막힌 이 PIP 정책도
아예 사라져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재량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도록 그 법 자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거절이라고만 쓰여 있는 노티스도 있었어요. 바이든 정권의 이민국에서는 이 거절 통보에 항상 납득할 만한 법률과 그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거절 노티스를 쓰기까지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서 이건 정말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거절 통보 자체를 읽으면 내가 왜 이 케이스를 승인해야 되는지 나를 설득해봐 라는 뉘앙스로 느껴져요. 거기다 거절 통보를 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전에 그랬듯 이런 장치들을 아예 없애거나 또 간소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 직원들은 거절을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거죠. 2018년 당시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이민국의 시민권 신청 서류 프로세싱 타임은 약 9.2개월이었습니다. 2022년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민국에서 이 시민권 프로세싱 타임을 6개월로 줄이겠다라는 이 목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도 정말 빠르면 접수 후에 2개월 안에 인터뷰가 잡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시민권 서류 프로세싱이 느려질 수 있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까다롭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이민국은 지난 2020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시험 문제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민권 접수비 이전보다 더 확대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트럼프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자체를 크게 독려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권 신청 비용 할인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또 이 노동카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 노동카드를 받아야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주로 F1 OPT를 할 때 신청을 많이 하시고 또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하시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중남미 이민자들 그리고 중국인 이민자들 이런 분들은 주로 망명이나 추방 취소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카테고리에도 이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은 이 노동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노동카드의 발급 속도 자체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주로 6개월 정도는 걸려야 이 노동카드 자체를 손에 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동카드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는 이 노동카드가 거의 3개월 정도면 바로 나오고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이 노동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아래의 이민국은 다시 이 유효기간을 옛날처럼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노동카드의 프로세싱 타임도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죠. 미국 내 원정 출산 그리고 앵커 베이비를 없애겠다라는 목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이 있어야 그 아기에게도 시민권을 주겠다. 지금처럼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진 않겠다. 이러한 정책을 행정명령 등으로 시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의 경우 트럼프 정권에서 시도를 하더라도 법정에 가서 막힐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실현되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액션으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내가 영주권자라는 걸 증명하려면 영주권 실물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카드에는 주로 10년 또는 2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 접수증에 유효기간을 12개월 이런 방식으로 늘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카드는 비록 expire 됐지만 나는 아직도 영주권자다 라는 걸 그 접수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민국은 서류 처리를 12개월 안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려줬습니다. 거기다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4년까지 늘려줬어요. 이런 방식으로 영주권 갱신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럼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는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민국 센터에 직접 예약을 해서 내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들고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서 스탬프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 예약 한번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은 아예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영주권자를 위한 배려나 편의를 봐주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인들한테는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는 점들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정권 당시 이민 변호사로서 감사했던 점은 노동청 단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동청, 처음 적정 임금을 뽑는 데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승인받을 때까지 총 얼마나 걸렸게요? 실제로 2018년, 2019년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서류들을 보면 모든 노동청 단계가 거의 8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얼마나 걸리고 있죠? 거의 22개월이 걸리고 있어요. LC 단계 하나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이 취업 이민의 특성상 LC를 받아서 이민국 단계로 빨리 작업을 넘기는 게 유리한데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왠지 다시 이 노동청 단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취업 영주권, 특히 이 I-485라고 불리는 신분 조정 서류, 이것 자체는 트럼프 정권 때보다 빨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 때는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거의 했기 때문에 인터뷰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더 느려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는 이 485 단계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최근 이민국은 이 I-485 단계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면 그들의 결정을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의 일 처리는 좀 빨라졌는데 취업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어요. 어차피 이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으면 서류 접수도 안 될 수 있고 또 승인도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 영주권 문호가 어떻게 보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 영주권 문호가 한국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2순위, 3순위가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민 비자, 영주권 자체가 발급이 느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적 취업 영주권 신청을 많이 하는 한국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이민 정책이어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안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도 한국 출신 고학력자들, 그리고 한국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수입으로 미국에 세금을 팍팍 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이 상황이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한국인의 경우 스펙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난 트럼프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오히려 투자 비자나 영주권을 쉽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중남미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민 법원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이민국의 케이스가 있는 것보다 이민 법원 케이스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 오전부터 제 이메일 인박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분들 케이스를 많이 하시는 이민 변호사분들이 엄청난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심정을 알아요. 저도 로펌 소속 변호사였을 때 이 추방재판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추방재판의 분위기는 이민국의 분위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응, 안 돼, 나가. 판사들이 주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좋게 좋게 가자. 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종 방법으로 이 법정 케이스를 닫거나 또 미루거나 아니면 검사랑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서 아예 빼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 거죠. 이제 다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분위기도 완전 싹 바뀔 겁니다. 이제 다시 옛날에 나가. 어차피 한국인 손님들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소수고, 그리고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은 이 중남미 이민자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정말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의 이민 정책, 앞으로 영주권 받아야 되시는 분들, 또 시민권 받아야 되시는 분들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는 이민국에서 승인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숫자를 트렌드로 보여줍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만큼 숫자에 차이가 없어요. 즉 정권 때문에 모든 게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전 정권보다는 더 많은 돈,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느슨해진 이 미국 이민에 긴장감을 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도 없었던 막 준비된 파일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황당한 수준으로 너무 안일하게 진행을 하셔서 결국은 거절 통보나 아니면 거절 직전까지 가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내가 신청을 해야 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비자나 영주권 또 시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결과 때문에 나중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늘의 내 학업, 오늘의 내 할 일을 열심히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